안녕하세요. 광동병원 재활의학과 신상훈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근골격계 통증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 증상, 예방법, 그리고 재활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한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를 이루는 뼈, 인대, 힘줄, 연골 등의 1차적 손상이 원인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원인 뒤에 숨어있는 잘못된 동작들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근골격계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내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근골격계 손상이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염증이 동반되게 되면은 발적이나 이제 붓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염증 증상이나 통증 외에도 2차적으로 관절 범위가 제한이 있다든지 약간 굳는 듯한 증상이 있다든지 위압감이 있다든지 또 다른 연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쁜 생활 습관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통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급성 허리 통증 환자분들에게서 자꾸 이제 스트레칭을 강조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뒤트는 동작을 강조한다든 등의 이제 통증 악화시키는 이제 동작이나 스트레칭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이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 하시면 그러한 동작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편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척추를 무조건 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한 동작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급성기에는 그러한 동작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한 동작만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 입장에서는 다시 통증이 재발되거나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태에 맞게 그리고 시기에 맞게 적절한 운동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어떠한 한 동작만을 계속 모든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뭇가지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부러뜨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힘을 지속적으로 주다 보면 부러지는데, 그거를 부러뜨리기 전에 힘을 놓으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즉 이제 어떠한 한 동작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거는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현대인들에게서 사무직, 특히나 이제 계속 허리를 굽히고 이제 말려 있는 어깨 동작, 이러한 동작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통증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역으로 약간 허리를 펴고 목을 뒤로 젖히고 날개를 모으는 동작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이처럼 어떤 아무리 좋은 동작도 계속 유지가 되다면 그거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뼈 이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 MRI 같은 경우는 인대나 힘줄 같은 손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은 굳이 엑스레이나 MRI 없이도 대략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고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검사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이 급성기냐 만성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급성기 통증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그 관절을 최대한 덜 쓰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시고, 특히 이제 아주 급성기 때는 냉찜질 등을 통해서 염증을 좀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통증이 유발됐던 동작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는 필요시에 소염제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빨리 염증을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것이고 물리치료나 이런 것이 동반되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아이스팩을 대주는 것도 치료의 일환으로 중요하지만 빨리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염증의 이제 유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는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절할 때 병원 진료를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만성기 통증의 경우에는 이미 환자분들이 이 치료 저 치료 많이 떠돌면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증상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곁다리식의 치료를 받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급성기 통증과 같이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재활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거나 기능 제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우선은 운동도 좋고 생활습관 개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완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재활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가장 첫걸음은 통증의 완화입니다. 그래야지 운동도 가능하고 생활습관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어떻게든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통증의 원인이 될 만한 생활습관이나 여러 환경들 그리고 자세 교정 등을 이제 재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재활이라는 것이 불편감을 없애고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그러한 생활습관 개선이나 자세 교정 그리고 근력 강화, 관절 범위의 증진 등을 개개인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이 제한이 될 경우에 다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이 개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맞춤 운동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균형 훈련이나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골격계 재활 관련하여 근골격계 통증의 증상, 원인, 예방법, 그리고 재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광동병원은 근골격계 통증 관련해서 재활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한방과 관련된 통증 유관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비수술적 치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협진 체계가 단 하루 만에 모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